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목동과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가격 하락세가 1년 만에 멈췄는데 다만 단기 반등일 수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거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한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 총 6,661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주요 분양단지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레미안 나그란데, 경기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 서위 힐스타일스 더 파크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난해 시작됐던 집값 하락세가 최근은 조금 반등세를 보이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심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 불안 심리와 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급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따져봐야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계획들 세워보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투자 마음 훈련법까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 지나고 또 휴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이어서 마음이 편한 월요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까지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환절기, 요즘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코로나도 주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재 속에서 올라간다, 뭐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랑설레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늘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차동백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2차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 세미나는 늘 화요일과 토요일 날 됩니다. 평일 시간이 되시는 분은 화요일 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은 토요일 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 누가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모아주택,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슈죠. 이슈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한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세미나 내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내일은 광복절 공휴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셔서 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방법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는 강동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 요 명일동에 롯데캐슬이나 네. 뭐 고속동에 재건축이 많아요. 신동아랑 한양이랑 주공구단지. 네. 예, 여기서 재건축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아, 예, 아니면 중간 정도는 롯데캐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더 네. 가을이나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처음 말씀 주신 게 그래도 조금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축에 속하는 명일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하나를 말씀 주셨고 하나는 오히려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축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시면서 고덕동 쪽의 아파트들을 쭉 말씀 주셨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좀 보세요. 네, 가끔씩 봐요. 예, 가끔씩 보시군요. 토요일도 이게 재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쭉 꾸준하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세미나 오시는 분들 보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되구나, 뭘 해야 되는 해서 직접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관심 있는 건 아파트잖아요. 네. 네. 아파트에 대한 흐름만 이해하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매수 시점. 예를 들어 지금 구입을 한다면 매수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매도 시점. 이거는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통상 아파트는 지금 매수해서 2년 만에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맞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언제쯤 팔 생각을 혹시라도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희는 한 10년 정도는 네, 살 것 좋아요. 같아요. 대다수가 뭐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럼 5년에서 10년이라는 이 말은 내가 매수했는 시점하고 그때 당시에 팔 때 시점하고 따져봤었을 때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안 난다 이러면은 안 살려고 하겠죠, 지금. 그렇죠? 근데 충분히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구입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자, 아파트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1990년대는 10년 동안을 거의 바닥을 치면서 다졌어요. 내려와서 다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0년대는 7년 동안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07년 고점 찍고 다시 14년까지 7년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21년까지 7년 동안 또 올랐어요. 누가 맞춘 건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8개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상황을 지금 방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만 딱 나눠놓고 혼자 되고 한번 직감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1년 8개월 조정했으니 이제 다시 전 고점인 21년 가격을 치고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가격 그대로 유지될 거야 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가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세요. 본인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그 분양권이나 건축 자재비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떨어지지는 않을군요. 예, 네. 또 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또 그 금리가 어려워서 매물이 많아지면 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비해서 네. 21년도처럼 많이 고점을 찍을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보합이네요. 그렇죠? 네, 보합권에서 내려도 얼마 안 내리고 올라도 얼마 안 오를 거다. 네, 대충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만약에 보합으로 진짜로 간다면은 지금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보합으로 간다면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가 아니 대표님께 개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드릴 텐데 개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보합이라면 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그러면 안 산다는 거네요. 네, 네. 한 그렇죠. 기다릴 것 같아요. 20% 떨어지면 네. 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전혀 그 무슨 데이터나 숫자를 설명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구간도 1년 8개월 떨어지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그 전 고점을 넘어서 올라간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는데 이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리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에 뭐냐면은 무슨 자재비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재비가 오르는데 건축비가 그만큼 오르지 않냐. 오르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얼마 더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재비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올라야 될까요? 아파트가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던 게 아파트 한 채 30평대가 예를 들면 30평대 한 채에 자재비가 3억씩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사비요. 이것저것 평당 해봐야 7, 800만 원 수준이에요. 평당. 네. 그럼 거기에 기본 가격에 거기에 자재비가 30% 올랐다 치자. 그럼 자재비 오르면은 그러면 공사비가 무조건 다 그냥 30%다 오르는. 그럼 30% 올랐다 칩시다. 그럼 공사비가 3억이다 치고 30% 해봐야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요? 모르잖아요. 지금 종전에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것이 조금씩 자재비가 안정화를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자재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짓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재비인데 어떻게 그 자재비 가지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조정이 될 거다. 더 조정이 되는 이유는 첫째, 네. 세계 경제가 절대로 넉넉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뭐 미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은 진짜 중국이 큰일이에요. 큰일. 막말로. 중국 전체가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 영향 없겠어요? 엄청나게 영향 받아요. 이것도. 그것만 있나요? 뭐 세계 경제만 있나요? 우리 인구 문제도 있죠. 그리고 방금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님이 보합부로 가더라도 지금 너무 비싸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면은 50대든 60대든 될 것 같은데 5, 60대가 이걸 비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20, 30대는 어떨까요? 30, 40대는. 터무니없죠. 그렇죠. 영원히 못 사는 거죠.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맨 밑에부터 누군가 사주고 요 팔았는 사람이 또 위에 걸 사고 팔았는 사람이 위에 걸 사죠. 이렇게 해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맨 밑에서 10억 안쪽으로 있는 밑에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계속. 그것이 주로 연끌 투자라는 건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충분히 주저앉아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주저앉기 전에는 생각보다 너무 주저앉았다 할 정도까지 가기 전에는 다시 반등은 어렵다. 물론 내려갈 때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신 강동 쪽에 있는 롯데캐슬이든 고덕 아이파크든 옆에 있는 레미안이든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기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25에서 막 30% 가까이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 회복을 해서 지금은 몇 퍼센트? 약 한 뭐 15에서 17% 최고점 대비.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가서 유지가 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뭐 거기에 기후, 경제, 사회, 문화 다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맞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스컴에서 막 가격이 오른다. 일반인들은 그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정부는 지금 가격이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지 이거를 계속 지속 상승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대비책을 하느냐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올랐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샀다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불안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주택 매수도 아니고 재건축 매수도 아니고 두 개 중에 굳이 구입을 해라 그러면 재건축 매수 쪽이고 제 기준에는 추후에 기다려라. 기다리기가 힘들 거다. 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지금 집도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든 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일부 더 조금만 돈 보태면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안 올라가면 나만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고민들을 아마 지금 시청자분이면 지금 최근에 와서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몇 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꼭지점에 대고 너무 큰 상실감을 느낀 거예요. 그랬다가 떨어지니까 20%, 25% 이상 떨어질 때는 왜 사지 않으셨어요? 불안하니까 안 샀죠. 이러다가 완전히 다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반등하니까 다시 마음이 불안해서 사야 되나 싶죠.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이론을 갖다 놓고 숫자를 갖다 놓고 끼워 맞춰 가지고 정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설명이 되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은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상당 부분은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어떤 흐름은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심리 상태를 잡아 보면은 추측컨대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냐? 떨어질 때는 절대로 한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다. 떨어졌다가 반등한다. 내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19년도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전 고점 대지 5에서 10% 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다 보면 지루하게 가다가 또 반등하다가 지루하게 떨어지다가 반등하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감적인 논리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금리가 올랐는 게 내리면은 떨어진다. 돈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돈은 계속 늘어나요. 금리 올라도 늘어나고 금리 내려도 늘어나요. 내릴 때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을 지금 하나 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자 하고 두 개 세 개 안 사요. 갭 투자 하려면은 갭 투자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만큼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제 주변의 부자들은 이미 집 다 팔았어요. 자기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이왕 기다리는 거 놔둬버려라. 몇 년 동안 2, 3년 이상 최소한 놔두면서 지켜봐라.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꼭 제 세미나 오셔서 부연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롯데캐슬이고 재건축이고 네. 보다 저라면 안 기다려라. 삽니다. 사지 말고 기다려라. 그 네.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네, 올라가는 거는 올 하반기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반등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제가 얘기했죠. 최고점 대비 5에서 10% 가까이까지는 반등한다고. 지금 네. 여기 되고는 지금 15에서 17% 정도 아마 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강동이 거의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앞으로 한 5%, 10% 가까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 다 지나고 나면은 아마 상당 부분 다 토해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19년, 20년, 21년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제 얘기 아무도 올라가는데 왜 떨어지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년도 떨어지니까 어때요? 전부 다 떨어진다고 또 방송하잖아요. 방송에 나왔는 뭐 많더만요. 무슨 뭐 유스나 좌담이나 뭐 나온데 보면은 맨날 그러더만요. 그러더니 22년 되니까 다시 반등하니까 또 올라간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 늦춰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를 이제 가야 해서요. 네. 1인 1주택자인데, 기존에 뭐, 레미안이라든가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렇게 단지가 좋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네. 그런 아파트를 지금 구입해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비싸기 때문에 뭐 경기도 인근에 화성, 평택, 안성, 천안 이런 쪽 미분양 아파트를 네. 잡아야 하는 것인지 그 서울 미분양 아파트들이 7월에 30% 정도 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 할인하는 것들을 잡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네. 고민이 되어서 교수님께 네.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런데도 좀 범위를 넓게 보셨네요. 헬리오시티 말씀 주신 거 보니 송파도 좀 살펴보셨고 미분양 네. 아파트로는 오히려 경기 화성, 평택 그리고 안성, 천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 거주를 해도 다 상관없는 위치인 건가요? 네, 그거 왜냐면 네, 위치는 저도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너무 네. 비싸기 때문에 네. 지하철이 좀 닿는다면 아,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양보하더라도 음.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몸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네, 좋을지 네. 한번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네.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미나에 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고민을 3년, 5년 하다가 현장 쫓아다니다가 답이 없어서 결국엔 저한테 와요. 네, 세미나에 오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적당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적당한 거 구입하자. 적당하다. 이 기준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 같으면 적당하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세미나 와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적당한 것이.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선택의 문제거든요. 예. 맞죠? 선택의 예. 문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네. 부동산을 선택의 문제로 나눠서 봤었을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냐 아니면은 중심이 아니냐. 아, 네. 이왕이면 중심이 네. 걔가 가격을 이끄니까 중심이 네.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의 개념이에요. 아, 네. 이거는 지역적인 개념을 그렇다 손치더라도 투자의 개념은 어떤 게 돈이 되냐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요. 서울에는 돈이 되고 경기도는 돈이 안 될까요?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서울만 사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압구정 현대만 사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은 다 맞는데 그럼요. 예. 그럼 이 중심지하고 중심지가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표현은 네. 좀 예.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면 중심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10. 예. 그럼 변두리가 5야. 아, 그러면 네. 변두리에 4가 있다. 그러면 중심지 10보다는 변두리 4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변두리 5인데 중심지가 예를 들어서 9가 있다. 그러면 중심지가 더 비싸도 이것이 투자 가치가 더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심지하고 변두리 차이를 얼마만큼 둘 거냐.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 강남은 얼마여야 되고 아, 네. 강북은 얼마여야 되고 경기도 얼마여야 된다는 법이 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구든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기준 갖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네. 첫째, 지역을 우선으로 할 거냐?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걸 우선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적정히 믹스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지역을 우선시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일단 경기도는 다 배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투자 수요를 보면은 서울이 더 투자 수요가 더 많지 경기도가 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도 군데 가격 써 있는 데는 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또 투자를 우선시한다면 이거는 지역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예. 이게 또 물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비근한 예로 과거에 2007년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2011, 12, 13, 14, 15, 16, 17 이때 제가 서울 안에 재개발을 사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로 하지도 않았는 영등포 신길동에 가서 사줬어요. 신길동 사주니까 이 달동네 이걸 왜 사주냐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돈이 되니까 살아.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동네가 너무 그 달동네라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쟤를 믿고 샀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 대비 10배씩 이상 튀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동네만 보면은 강남에 가야지 신길동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 이 네. 금액의 범주가 네. 먼저 나와야 되고요. 네. 그 금액의 범주에서 생활 권역을 바운더리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얼마다 하면 어느 어디 이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 지역이 다 있으니까. 그게 그려진 다음에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잡듯이 발품 파는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팔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걸 잘 해주는 전문가한테 얘기해서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상에서
이 동네 이렇게 가라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미분양된 거는 어떠냐? 뭐 어떠냐? 미분양된 거는 미분양이 왜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샀으니까 네, 미분양됐죠. 그렇죠? 비싸고요. 그럼 안 네. 샀는 걸 내가 뭐 하려 삽니까? 아무도 안 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네,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1년 반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다 팔렸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아파트들이 어느 순간 다 되면은 아파트들도 또 거래되잖아요. 예. 그렇죠? 거래가 아파트가 되고 또 미분양들은 할인 판매를 하고 뭐 하면 어느 누군가는 사겠죠. 문제는 다 팔렸다가 가격이 다 올라갔다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팔렸다는 예. 거지. 저기 강동에 있는 무슨 레미안도 처음에 엄청난 세대수 너무 비싸게 분양해서 엄청난 세대수가 미분양 났었어요. 예. 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다 팔렸어요. 어디든지 그래. 그래서 그냥 반듯해 보이는 걸 중심으로 보세요. 특수한 것 중심으로 보시지 말고. 예.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어요. 네, 세미나 알겠습니다. 오셔서 좀 부연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따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 1, 2주일 안에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 도움이 될 만하면 좀 더 도와드릴게요. 오늘 방송 연결되신 너무- 분들은 추가로 내가 다 전화를 따로 드릴 거예요. 1, 2주일 안에.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고민 해결해야 한다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네, 삼천리 2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지은 지는 오래됐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옆에 바로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아직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세대수가 많아서 네. 둘 중에 하나 거주하는 걸로 아. 어떤 게 좋을지 언제 사야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럼 지금은 그 지역에서 전세로 좀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보신 지역이 수원구 권선구 권선동의 삼천리 2차 아파트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내 집 네네. 마련 해도 되는지 어떤 게 좋을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셔야 돼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근데 현대나 삼천리나 붙어 있는데요. 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을까가 의미가 있을까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삼천리는 지금 리모델링, 네, 네, 현대도 리모델링, 둘 다 이게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인데 네, 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삼천리로 알고 있고 네, 네, 현대는 안 되고 있고 네. 왜 안 될까요? 현대는?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런 네.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사업이 나와야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네. 근데 사업 자체가 안 나오면 리모델링을 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같은 일기 신도시가 답이 네. 없으니까 네. 답이 없으니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새 집으로 어떻게든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신도시니까 한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전부 다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붙잡고 있으면 돈 될 거야. 천만에요. 국가가 분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돈 벌으라고 그렇게 해줄까요? 국가가? 아예 답이 없는 거를 깨끗한 네.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이지 네. 그 동네 아파트가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떼 부자 되고 돈이 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장동 사건이죠. 그거는 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와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 이거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사업성이 좀 더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 가격은 리모델링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단 1,00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겠죠. 근데 가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번 가보세요. 어쨌든 네. 리모델링 진행하면 아주 좋다 이 뜻이 아니고 다시 네.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진행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진행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 뜻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네.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재건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서.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뭐 조금 더 가격이 뭐 몇 천이라도 좀 더 올라갈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얘는 현대잖아요. 네. 얘는 삼천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현대 그랬을 때 삼천리 그랬을 때 느낀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논문 비슷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네. 그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크게 먹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네. 그게 궁금해요. 이름이 그대로 삼천리 선대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 선대요? 이름을 바꾼대요. 그렇죠. 네네. 틀림없이 바꿀 거예요. 내라도 네. 바꿀 거예요. 삼천리라는 이름 갖다 놔놓고 어디다 맥혀요. 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모르겠어요. 롯데요. 롯데, 그럼 이건 롯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거 사야죠. 만약에 산다면. 산다면. 그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안 한 것보다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되게 좋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런 수원에 있는 모든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들은 이런 경기권의 아파트는 거의 다 지금 20에서 30% 가까이 다 떨어졌어요. 네. 서울은 10에서 20% 다 떨어졌고요. 네. 예. 전국적으로 수원도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서울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라면은 네. 너무 급하게 살 필요 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도 1, 2년, 2, 3년은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나 네. 굳이 꼭 산다면은 두 개 중에 저는 당연히 삼천리를 살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두 개의 아파트도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매수 시기를 좀 천천히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다양한 분들 만나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그래서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 무화주택 투자 좀 알고 하자 이런 제목인데 제가 이거 한 벌써 2주 이상 해왔죠. 하는데 해보니까 이거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따르고 앞으로도 이거 8월 달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이 주제로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부 다 이렇게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또 설명 말미에는 또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로 매주입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두 번 합니다. 1시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은 좋은 아마 세미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세미나 안내를 1차적으로 드릴게요. 네,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재개발 모아주택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연락 주시면 접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시간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키워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차동백 대표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글자가 좀 작아서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중소형 은행이 10곳이 신용등급 무더기로 강등했답니다. 이제
겉만 드러나는 것 같고 조금 경기가 좋아진다 뭐 한다 그걸 아주 좋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 자산 가치가 하락. 그래서 공포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어요. 위기는 항상 금융위기예요. 인플레 주범인 주거비 내년 중반까지 하락 예상이다. 주거비가 점점 조금씩 떨어질 거는 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 문제는 이 물가가 확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계속 고금리 있으면서 조금씩 내리면은 결국에는 몇 년에 걸쳐서 대출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또 거기다 보면은 금융도 그만큼 부실화될 수가 있죠. 아파트 가치 1년 사이에 14% 미국이 하락을 했답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가치 서울 14% 하락했다 하면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보다 경기가 좋은 나라요.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중국, 일본, 다른 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내년 하반기에서 후년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금리 인하 스타트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큰일입니다. 부동산이 연쇄부도 공포에 있고 컨트리 가들이라는 큰 개발업체인데 한 달 유예를 받았답니다. 이자 상환을 못해서. 그리고 완단은 계열사 매도로 겨우 부도를 면했고요. 자,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유저들겠죠. 관광객들 풀었죠. 왜요? 지금 푸는 게 자체가 좋아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중국이 자체 내에서 자체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중국이. 자체 내에 어떤 수단을 써도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발부등 치려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중국 경제가 위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국 담보대출 4달 사이에 20조가 급증했답니다. 자, 20조 급증했는 사람들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면 견뎌요. 이게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내려오면요. 이 사람들 못 견뎌요. 조금 얻는 사람인지 몰라도 반도체 회복세에 뚜렷해진 상태하고 우리 경제는 워낙 나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는 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게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기대치만큼 좋아지지는 않지만 좋아지는 건 맞다. 역대 금리 차로 외국인 한국 채권 투자가 급감했답니다. 그만큼 우리 돈이 빠져나가죠.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적자 올해 83조가 늘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83조. 누가 갚아요? 우리 국민이 갚아야 돼요. 내가? 아니죠. 누구나 다 똑같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빛으로 남게 되죠. 미국 하와이 마우이 있으면 이틀째 산불 60년 만에 이틀째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만들 때 이게 주말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산불이 거의 진화된 것 같은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100명 이상이 사망으로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 기후도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에 그 자카르타라는 수도인데 그 수도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뚝을 샀다고 그래요. 2m씩. 그걸로 바닷물이 막아진대요. 바다 수면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수도 자체를 옮겨야 돼. 수도를 옮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주택담보대출 4달 사이에 20조 급증 좀 전에 얘기했고요. 원자재값 상승 2년 동안 장기화 고금리 공사 연기가 계속 이어지듯 사람들은 이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마음적으로 대기하고 있었을 때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도 50%로 곳곳에서 입주 예정자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럴 때 들어오는 것들은 몇 년 지나면은 이것이 3년, 4년, 5년, 6년 지나면 다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되면 이때 했는 것만 비싼 거죠. 인구 감소, 지방법원
병원 줄 파산, 작년 파산 4배 급증.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의 아파트들이 지금 올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안 내려갈까요? 이게 퍼져가죠. 서울이 아무리 꼭지점에 있어도 꼭지점만 가만히 있고 밑에만 이렇게 낭떠러지 될 수가 없죠. 밑에 퍼져가면 조금씩 퍼져갑니다. 결국에는요. 중국은 7월 신규 주택 판매가요 33% 급감했다잖아요. 중국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반등이지 대세 상승 아니다. 반등과 대세 상승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라. 이 반등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고점 21년도 최고점 대비 5에서 10%까지만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 반등할 거다. 그러고 나서가 문제죠. 내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지루한 싸움이 되면서 밀고 내려갈 거다. 그런데 거래가 잘 안 될 거다. 그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물건만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물건은 항상 이 물건 팝니다. 사세요. 이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아주택에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 물건은 조합 설립이 완료된 구역이에요. 완료된 구역인데 전세가 2억 3천에서 2억 2천 투자 물건이 있고 이제 동의서 모집인데 1억 6천 5백 투자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봤더니 조합 설립 완료된 구역에 이 구역은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여기는 사업성이 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액에서 동의만 잘 떨어져서 진행해버리면 이거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진행하고 있어도 사서 그렇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구역의 진행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요것만 없으면 사업성도 무난무난하다. 서울 안에 역세권 내지만 잔역의 종류, 장기적인 투자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은 일반 재개발하고 틀려요. 많은 어려운 점들이 바로 이 진행 여부니까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투자할 만해. 가격 이 정도 저렴한 거 없어. 이 정도 투자 금액이면 최저야. 사자. 이런 식의 단순한 어떤 결정은 안 된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꼭 오셔서 세미나 들으면서 좋은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방송 나가는 그 전화번호 있죠. 직접 접수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직접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메모를 하시면 되잖아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 잡아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아주택, 재개발 오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봐요. 재개발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꼭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와서 듣고서 참여하고 해결을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네. 네, 혼자 고민하면 그 고민만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그 고민에 대한 정답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광복절 공휴일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